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에게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는 사명가TV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보를 전달해드릴 때 저는 행여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나 주식이라고 해서 마냥 그것을 좋다고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종목을 들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그냥 가자 하면서 선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피해는 여러분에게 죄다 돌아가게 되죠. 또 저 역시 나쁜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방송을 하는 사람은 시청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이 최근 들어 연달아 충격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에게도 생존을 건 치열한 싸움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리플이 과연 최근에 어떤 과격한 발언을 했으며 그 발언의 의미, 그러니까 그 발언 속에 행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며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자세일지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그 미 SEC와 소송 중인 리플의 CTO, 그러니까 이 CTO는 리플의 기술 책임자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은 결국은 리플 CEO가 한 말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CTO가 문을 걸어 들어가 닫을 수 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발언을 했어요. 자, 그 다음을 보죠.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이자 XRP의 공동 창시자인 데이비드 슈워츠가 리플이 미 증권거래소와의 소송에서 문을 들어가서 닫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CTO가 지난 21일에 트위터 사용자 후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팔로워들을 거느린 이 코인에 대한 유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죠. 자, 이 후보라는 사람과 리플의 SEC와의 법적 소송과 관련한 이 토론회에 참여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보죠. 자, 리플의 CTO인 슈워츠가 문을 닫겠다고 한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했는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당연하죠. 그 사람 마음속을 정확히 누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이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XRP를 비증권 자산으로 인정받아야만 소송을 종결하겠다라는 의미일 수 있다고 분석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리플은 SEC와 뭐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그냥 약식 판결로 소송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제 일단 합의를 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올해 3월 말까지 소송의 판결이 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을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좀 더 늦어질 것이다. 한 6월 말이나 또는 하반기쯤 이제 소송 판결이 나올 것이다. 뭐 또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 나오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약식 판결로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SEC와 그 부분을 합의했었는데 그 얘기는 뭐죠? 약식 판결이니까 서로 무리 없이 잘 해보자. 뭐 그런 의미예요. 원래 약식 판결이. 자, 그런데 SEC 측에서 그 게리 겐슬러가 계속해서 리플을 공격하는 듯한 발언을 해대고 있죠. 그러니까 리플 측에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소송이 점점 다가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식 판결로 하지 않고 그냥 대법원까지 가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거나 또는 그 리플 XRP를 비증권 자산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소송을 종결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증권이라고 자꾸 SEC에서 우기니까 증권이라고 우기는데 거기서 판결이 증권이라고 판결이 나버리면 리플은 끝나는 거예요. 뭐 소송에 져도 뭐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뭐 소송에 져도 언젠가는 뭐 다시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여파는 엄청나요. 일단 리플 가격이 소송에서 지게 되면 폭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언제 다시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리플 투자자들은 만약에 리플이 소송에서 지게 되면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뭐 리플이 소송에서 지기를 바란다는 사람도 어쩌다 한 사람이 있어요. 리플을 더 싸게 추가 매수하겠다고 말입니다. 정신 나간 소리죠. 리플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나 할 법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을 보면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것도 지금 며칠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리플 XRP 미증권 인정하면 그러니까 SEC가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인정하면 이 뜻이에요. SEC와 최고 2억 달러의 합의 가능. 리플 승소 가능성 높아.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리플에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신문 기사 타이틀만 이래요. 타이틀만. 자, 내용을 보죠. 자, 내용에 상세히 이제 써 있어요. 보면 자, 22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자, 크립토라는 회사의 설립자이자 리플의 우호적인 미국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존 디튼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리플의 관계자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리플에게는 좀 우호적이긴 하대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리플랩스. 그러니까 리플 회사죠. 리플랩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경우에 SEC에 1억에서 2억 5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합의할 수 있다라고 트윗을 했다고 합니다. 리플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그냥 한 소리예요. 이게. 리플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잖아요. 다만 그는 SEC는 암호화폐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물론 리플과 SEC가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 그 대선을 앞둔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또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리플이 미국을 떠나버리겠다고 SEC와 미국 정부를 협박한 점 등등,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죠. 그런 부분들을 볼 때 SEC와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합의로 가는 것이 그 SEC의 체면도 살리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에서 불리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합의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2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 돈으로 3천억이 넘어요. 이런 얘기를 그 22일날 존 디튼이라는 사람이, 리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왜 했냐면, 그 얼마 전에 크라켄의 사례를 보고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뭘 잘못 짚어도 굉장히 잘못 짚은 거예요. 이 존 디튼이라는 사람이요. 크라켄이라는 회사는 미국의 그 암호화폐 거래소예요. 자, 보죠. 크라켄, SEC 규제에도 스테이킹 사업 계속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스테이킹 사업 그 문제 때문에 SEC로부터 이제 유법 판결을 받고 합의를 했었죠. 한국 돈으로 3천억 원이 넘는 그런 벌금을 물고 합의를 했었어요. 크라켄이. 크라켄은 그 암호화폐 거래소고 미국의 이제 상위 거래소죠. 현물 기준으로, 그리고 거래량 기준으로 전 세계 3위 거래소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합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이게 크라켄이죠. 그래놓고 크라켄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스테이킹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랬어요. 스테이킹을 한다고 유법 판결을 받아서 며칠 전에 한국도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내고 합의를 해놓고 나서 다시금 또 스테이킹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냐면, 크라켄 측에서 우리는 시장이 작업증명 네트워크와 지분증명 네트워크 모두에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이제 크라켄 측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몰락과 SEC의 규제가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적 관심을 억제하지는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한국식 표현으로 이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뭐 그런 말 있죠. 그 얘기예요. SEC가 아무리 그런 식으로 해봤자 내가 너희들에게 벌금은 냈지만 난 또 하겠다, 그냥 계속 하겠다,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크라켄 측의 이러한 그 모습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나게 큰 힘이 되는 것이죠. 리플 측에도 큰 힘을 실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사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입수해야 합니다. 앞뒤 뚝 자르고 중간에 있는 그런 말만, 좋은 말만 딱 가져다가 무조건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을 현혹하는 그런 말들에 여러분께서 넘어가면 안 돼요. 결국은 그것은 여러분이 돈을 크게 손해보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저의 관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리플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건 한판 승부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강경 발언들이 다 그거예요. 얼마 전에 리플의 CEO인 갈링하우스가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소송에서 패배하면 미국을 떠나버리겠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떠나버리겠다 강조했었어요. 중국 품에 안기겠다는 얘기죠. 중국 품에 안기게 되면 지금 중국과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 미국 정부는 엄청난 손실이죠.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지금 패권 싸움을 하고 있죠. 중국과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도 중국이 막강하죠. 그런 마당에 전 세계 인구들이 국민 코인처럼 가지고 있는 이 리플이 소송에 패배해서 미국에다가 반감을 가지고 중국 품에 안겨버리게 되면 그야말로 미국은 그 손해가 엄청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리플이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리플뿐만이 아니라 다른 코인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리플이 증권성이 있어서 패배를 하게 되면 다른 코인들도 다 증권성이 있는 코인으로 간주가 돼서 함께 제재를 받게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 시민들 중에도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엄청 높아진다고 일전에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려해 볼 때 지금 리플의 CEO를 포함해서 경영진들은 아주 시기적절한 강수를 잘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리플에 투자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늘 염두에 두시면서 또 앞으로의 시장 상황, 또 리플과 SEC와의 상황, 이런 것들을 늘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리플의 상황들을 중요한 순간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리플은 물론이고 도지코인이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는 베이비 도지코인, 기타 많은 코인에 투자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2023년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큰 수익들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